저는 현재 월급 말고 10개의 수입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9개였다가 최근에 유튜브 광고 수익을 조금씩 얻으면서 10번째 수입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어요. 6년 전에 육아휴직 당시에는 그때는 이제 1개의 수입 파이프라인에 제가 의존을 했다면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장족의 발전이죠. 10개의 수입 파이프라인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10개의 수입 파이프라인이 있지만 저는 S그룹에 근무 중인 20년차 직장인입니다. 습관홈트, 우리 아이 작은 습관, 습관의 완성 이렇게 3권의 습관책을 출간한 작가이며 월급이 9개의 수입 파이프라인으로 매월 200만원 이상 버는 엔잡러입니다. 꿈을 찾아서 퇴사부터 하려는 직장인들이 요즘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꼭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요즘에 정말 불안한 미래 때문에 고민을 정말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그런 직장인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정말 뭘 먹고 살 것인가, 은퇴 후에 뭘 하고 살 것인가, 나는 또 뭘 좋아하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뭐 먹고 살지 라는 이런 고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나 상사가 괜히 막 저를 달달 볶아대기도 합니다. 또 정말 울고 싶은데 이렇게 뺨을 탁 때려주는 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놈의 회사 당장 때려치우자, 뭐 인생 뭐 별거 있어, 뭐 한 번 사는 인생 뭐 내 멋대로 사는 거지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이런 적 없으세요? 근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과연 이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 이런 일을 갖고 천천히 창업을 준비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에 좀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그만큼 빨리 내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으니까 지금 빨리 회사를 그만두고 내 창업에, 일에 몰입을 해야 될까? 직장인이라면 한두 번쯤은 이런 비슷한 고민이나 경험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제 경험을 비춰봤을 때 저는 단연코 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직장을 다니면서 창업을 단단히 준비하고 이런 고정적인 수입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까지 퇴사를 미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제 생각과 경험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각자 처한 상황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제 경험 그리고 여러 성공한 사람들의 몇몇 사례를 이렇게 공유를 할 테니까 잘 참조하셔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그런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6년 전쯤인 것 같아요. 1인 회사란 책을 쓴 이 수희향 님이 운영하는 1인 기업가 사주과정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업을 듣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 수희향 작가가 강조하는 게 뭐였냐면, 이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 꿈을 찾아 가고자 하는 길, 이거를, 바로 그만두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일, 이 밥벌이를 병행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천천히 이렇게 준비를 해야 꿈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하게 되면 조급함 때문에 금방 포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6년 전에 저는 이런 습관이라는 콘텐츠로 이렇게 사람을 모아서 습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책을 막 출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이게 좀 밝을 것 같아서, 미래가 밝을 것 같아서 퇴사를 하고 이 습관이란 콘텐츠에 시간과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 지금 받고 있는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을 빨리 이렇게 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뭐 월급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 가슴이 진짜 뜨거웠었어요. 이 지긋지긋한 회사를 이리 때려칠 수 있다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을, 제 이런 계획을 듣고 이 수희양 작가가 저에게 눈을 그렇게 크게 뜨고서, 섣불리 퇴사하지 말고 최소한 3년 동안은 직장 다니면서 이 월급 말고 이 고정적인 수입 파이프라인을 만든 다음에 퇴사를 하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만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직장 생활을 반추해 보면 정말 암울함 그 자체였거든요. 이직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었고, 또 새로운 사람들, 또 새로운 업무 이런 거에 다 적응하느라고 정말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드니까 뭐랄까 겁이 없어지더라고요. 네, 겁이 없어지더라고요. 심지어 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잘 될 거다. 습관 프로그램이고 지금 잘 되고 있고 뭐 금방 월급만큼 돈도 벌 수 있을 거다. 이런 좀 뭔가 나는 남들하고 달라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저를 막 합리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1년 뒤에 일을 저지르고 마는데요. 네, 저는 제 첫 책이 이 습관 홈트 첫 책이 2017년에 이런 출간을 했었고, 그리고 어른 습관 홈트 프로그램 그리고 아이 습관 만들기 프로그램 이거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고정적인 수입을 만들어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뭔가 조금 더 네, 시간을 좀 더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한다면 뭐 직장을 당장 그만둬도 월급보다는 좀 많이 벌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어설픈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아내한테 이런 퇴사를 하겠다 이런 뜻을 어필을 했지만, 이 월급이라는 안정감을 포기하기에는 조금 빠르다라는 이런 아내의 거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 나를 이 정도로 못 믿나? 라고 좀 저는 서운한 감정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그치만 뭐 보여준 게 없으니까 아내한테 논리적으로 뭔가 아내를 설득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는 며칠 동안 아내하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냉랭한 분위기를 좀 이렇게 이어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극적으로 이제 아내하고 좀 대화를 많이 하면서 합의점을 찾은 게 바로 육아휴직이었어요. 뭐 지금에서야 밝히지만 아내에게는 6개월만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했지만, 회사에는 1년 동안 휴직계를 냈었습니다. 근데 6개월로는, 왜냐면 이제 1년을 낸 이유가 이제 6개월 갖고는 좀 뭔가 아내한테 증거를, 월급보다 많이 번다는 이 증거를 보여주기에는 조금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진짜 세상 일은 정말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뭐 예상과는 달리 육아휴직 동안에 월급의 반의 반도 못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보니까 이제 막 조급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급하니까 뭐 되는 일도 없고 뭐 계속 이제 악수를 두게 되고 막 이런 어떤 총체적인 난국이었던 시기였죠. 근데 더 심각한 일은 이 습관이란 컨텐츠로 버는 돈이 적은 것도 있었지만, 그것도 이제 달마다 이렇게 뭔가 고정적이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아내가 이제 더 조급증이 나면서 저에게 빨리 조기 복귀를 하라고 막 좀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버티다가 6개월 만에 다시 회사에 복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때를 돌이켜 봐도 정말 멘탈이 약했던 제가 육아휴직 대신에 퇴사를 했다면 정말 지금 엄청나게 곤욕을 치를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콰이어트의 저자인 수전 케인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이런 기댈 수 있는 재정적 쿠션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모든 것이 불안해진다라고 이렇게 그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애덤 그랜트가 쓴 오리지널스라는 책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가 소개되는데요. 이 경영 연구자 조지프 라피하고 지에핑이 기업가가 된 20대부터 50대 사람들로 구성된 5,000명, 5,0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창업을 준비한 이런 창업가들이 실패할 확률이 직장을 바로 그만두고 창업한 사람들보다 실패할 확률보다 33%나 낮았다고 합니다. 33%나 그만큼 더 성공할 확률이 높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한 분야에서 이런 안정감을 확보를 하면 이 다른 분야에서는 뭔가 자유롭게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 책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안정이 되면 어설프게 쓴 책을 조급하게 이렇게 출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조잡하게 만든 예술품들을 이렇게 시장에 팔아서 헐값에 이렇게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중압감에서 조급함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이런 성공한 사람들도 이 창업한 뒤에 계속 직장을 다닌 사례들이 있는데요. 구글 창립자인 레리 페이지 그리고 세르게이 브린은 1996년에 인터넷 검색을 기능적으로 획기적으로 이렇게 뭔가 향상을 시켰음에도 2년 뒤에야 스탠퍼드 대학원을 휴학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유혹하는 글쓰기를 쓴 스티븐 킹,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 이 스티븐 킹이 첫 작품을 쓰고 나서 교사, 건물관리인, 주유소 직원 이렇게 여러 직업을 전전긍긍하면서 7년 동안이나 그 일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제 스승이었던 이 구분영 작가님도 이 첫 책인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란 책을 썼는데 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거든요. 정말 많이 팔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이나 계속 더 회사를 다닌 다음에 퇴사를 하셨습니다. 구분영 작가의 성공 비결은 바로 직장을 다니면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씩 글을 쓰고 책을 읽었기 때문이에요. 이 좋은 습관이 그를 이제 가장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었고 마음적으로 그리고 글쓰기의 창조적인 활동에 조급함을 없애주는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현재 월급 말고 10개의 수입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9개였다가 최근에 유튜브 광고 수익을 조금씩 얻으면서 10번째 수입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어요. 6년 전에 육아휴직 당시에는 그때는 이제 1개의 수입 파이프라인에 제가 의존을 했다면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장족의 발전이죠. 10개의 수입 파이프라인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10개의 수입 파이프라인이 있지만 이 총 수익이 월급보다 많은 달도 있지만 어떤 달은 좀 적은 달도 좀 있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벌어들이는 이런 총 매출, 매출은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이렇게 정도 되지만 좀 뭔가 비용을 제외한 이런 순이익은 아직은 조금 월급보다 적은 달이 종종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인간은 누구나 조급해지면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불안해지면 결단력이 흔들리고 뭔가 조금 안 좋은 수를 두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부터 이렇게 서두르기보다는 이 직장을 다니면서 창업을 단단히 준비하고 고정적인 수입이 발생할 수 있을 때까지 퇴사를 조금 미루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러분의 꽃이 언젠가는 활짝 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꿈의 텃밭을 열심히 일궈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